무릎에서 뚝 소리가 나기 시작하면 10년, 15년 뒤 걷지 못하는 노후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과장이 아닙니다. 실제로 수많은 분들에게 일어나는 일이에요. 혹시 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아침에 일어나면 무릎이 뻣뻣해서 한참을 주물러야 겨우 움직이시는 분. 계단 내려갈 때마다 무릎에서 뚝뚝 소리가 나시는 분. 오래 앉아있다 일어서면 허리가 굳어서 아이고 소리가 절로 나시는 분. 조금만 걸어도 다리가 저리고 당기는 느낌이 드시는 분. 운동하고 나면 개운한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쑤시고 아프신 분. 이 중에 하나라도 해당되신다면 오늘 영상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증상들 그냥 나이 탓으로 넘기시면 정말 위험하거든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세요. 60 넘으면 다 아픈 거지. 운동하면 좀 아플 수도 있지. 쉬면 나아지겠지. 그런데 이렇게 방치하시다가 결국 수술대에 오르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인공관절 수술, 허리 디스크 수술, 척추 유압술. 남의 일이 아니에요. 잘못된 운동 습관 하나가 여러분의 노후를 송두리째 바꿀 수 있습니다. 걷지 못하는 노후, 누워만 있어야 하는 노후, 가족에게 짐이 되는 노후. 상상만 해도 끔찍하시죠?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보면 지금 바꾸시면 충분히 피하실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오늘 영상에서 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숫자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무릎 관절염 환자가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2023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무릎 관절증으로 진료받은 환자 수가 약 400만 명입니다. 400만 명이에요. 서울 인구의 절반에 가까운 숫자입니다. 그중 60대 이상이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요. 허리 쪽은 어떨까요? 요추 추간판 장애, 흔히 말하는 허리 디스크로 진료받은 환자가 약 200만 명입니다. 척추관 협착증까지 합치면 300만 명이 넘어요. 더 충격적인 숫자가 있습니다. 65세 이상 어르신 중 약 30%가 만성관절 통증을 호소한다는 조사 결과가 있어요. 10명 중 3명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무릎 관절염 환자 중 상당수가 결국 인공관절 수술을 받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인구 대비 인공관절 수술 건수가 OECD 국가 중 상위권이에요. 2022년 기준 약 10만 건 이상의 무릎 인공관절 수술이 시행됐습니다. 이게 다 어디서 시작됐겠어요? 처음에는 그냥 좀 불편하다 정도였던 겁니다. 그걸 무시하고 잘못된 방식으로 운동을 계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연골이 닳고 디스크가 밀려나오고 결국 수술까지 가게 된 겁니다. 400만, 300만, 30%, 10만 건. 이 숫자들 꼭 기억해 주세요. 절대 남의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절망하실 필요 없습니다. 좋은 소식이 있거든요. 관절 건강은 유전보다 생활 습관의 영향이 훨씬 큽니다. 연구에 따르면 관절염 발생에서 유전적 요인은 약 3040% 정도입니다. 나머지 6070%는 생활 습관이에요. 어떻게 움직이느냐? 뭘 먹느냐? 얼마나 주무시느냐? 이런 것들이 관절 건강을 좌우한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6070%는 여러분 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70대에 시작하셔도 됩니다. 80대에 시작하셔도 늦지 않았어요. 지금이 가장 빠른 때입니다. 저는 오랜 시간 관절과 척추 질환을 가진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왔습니다. 무릎 관절염, 허리 디스크, 척추관 협착증. 이런 문제로 고생하시는 분들을 정말 많이 만났어요. 그분들을 뵈면서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대부분 건강해지려고 열심히 운동하셨던 분들이라는 거예요. 등산, 달리기, 스쿼트, 계단 오르내리기. 좋다고 하니까 열심히 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방법이 맞지 않았어요.
60대 이후에는 몸이 달라지는데 운동 방법을 안 바꾸신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문제에 대해 더 깊이 공부하게 됐습니다. 어떻게 하면 60대 이후에도 안전하게 운동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관절을 지키면서 건강을 유지할 수 있을까? 그 답을 오늘 여러분께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만난 분 중 기억에 남는 분이 계세요. 72세 여성분이셨습니다. 편의상 김할머니라고 부르겠습니다. 김할머니는 양쪽 무릎 관절염이 있으셨어요. 처음 뵀을 때 상태가 정말 안 좋으셨습니다. 계단을 전혀 못 내려가셨어요. 손잡이 잡고 옆으로 한 발씩 겨우 내려가시는 상황이었죠. 무릎이 너무 아프셔서 외출을 안 하셨습니다. 집에만 계시면서 많이 우울해하셨어요. 병원에서는 인공관절 수술을 권유받으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수술이 무서우셔서 다른 방법을 찾고 계셨던 거예요. 저는 김할머니께 운동 방법을 바꿔보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등산을 그만두시고 대신 평지에서 걸으세요. 둘째, 아침에 눈 뜨시면 바로 일어나지 마시고 3분간 스트레칭을 하세요. 셋째, 무릎 주변 근육을 강화하는 간단한 운동을 알려드렸습니다. 누워서 다리 들기, 의자에 앉아서 다리 펴기 같은 동작들이에요. 넷째, 식단을 바꿔보세요. 생선과 채소, 견과류 위주로 드시고 튀김과 단 음식은 줄이시고요. 다섯째, 밤 11시 전에는 주무시도록 해보세요. 김할머니가 이걸 6개월 동안 꾸준히 실천하셨습니다. 6개월 후 다시 뵀을 때 정말 다른 분 같으셨어요. 계단을 앞으로 걸어서 내려가시더라고요. 손잡이 없이요. 통증이 절반으로 줄었다고 하셨습니다. 외출도 하시고 친구분들도 만나시고 표정이 환해지셨어요. 수술 얘기는 쏙 들어갔다고 하셨습니다. 김할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진작 이렇게 할 걸. 등산이 좋은 줄만 알았지. 내 무릎을 망가뜨리는 줄은 몰랐네. 반대 사례도 있습니다. 68세 남성분이셨어요. 박할아버지라고 부르겠습니다. 박할아버지도 무릎이 안 좋으셨어요. 처음에는 생활 습관을 바꿔보시겠다고 하셨습니다. 평지 걷기도 하시고, 스트레칭도 하시고, 좋은 음식도 드시고, 3개월쯤 하시니까 확실히 좋아지셨어요. 무릎 통증이 줄고, 걷기도 편해지셨죠.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좋아지니까 다시 예전 습관으로 돌아가신 거예요. 이 정도면 됐다 싶으셨던 거죠. 다시 등산을 시작하셨습니다. 친구분들이 산에 가자고 하니까 거절을 못 하셨다고 해요. 처음에는 괜찮으셨어요. 그런데 2달쯤 지나니까 무릎이 다시 아파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전보다 더 심하게 아프셨대요. 결국 6개월 후에 인공관절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박할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 왜 또 산에 갔는지 모르겠어. 좋아지니까 방심한 거야. 이 두 분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꾸준함입니다. 관절 건강은 단기간에 좋아지는 게 아닙니다. 평생 관리해야 하는 거예요. 좋아졌다고 예전 습관으로 돌아가시면 다시 나빠집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전조 증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조 증상. 아침에 무릎이나 허리가 30분 이상 뻣뻣하다면 관절염이 시작됐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우리 관절에는 윤활액이라는 게 있습니다. 기름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윤활액이 관절을 부드럽게 움직이게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밤새 움직이지 않으시면 이 윤활액이 굳어버립니다. 마치 오래 세워둔 자동차 엔진 오일이 굳는 것처럼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시면 뻣뻣한 겁니다. 정상적인 경우에는 510분이면 풀려요. 그런데 30분 이상 뻣뻣함이 지속된다면 단순한 굳음이 아니라 관절 안에 염증이 생겼다는 신호입니다. 연구 결과를 보면요. 미국 관절염재단 아스라이터스 파운데이션에 따르면 아침 강직이 30분 이상 지속되는 경우
류마티스 관절염이나 골관절염의 주요 진단 기준 중 하나입니다. 국내 대한류마티스학회 자료에서도 아침 강직 시간이 길수록 관절염의 심각도가 높다고 밝히고 있어요. 실제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66세 여성분이 아침마다 무릎이 뻣뻣해서 30분씩 주물러야 움직일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나이 들면 다 그런 줄 알고 2년을 방치하셨대요. 나중에 검사해보니 무릎 연골이 상당히 닳아 있었습니다. 자가 테스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내일 아침에 눈 뜨시면 바로 일어나지 마시고 시간을 재보세요. 무릎이나 허리의 뻣뻣함이 풀리는데 얼마나 걸리는지. 510분 이내면 정상 범위입니다. 15분 이상이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30분 이상이면 반드시 병원에 가보셔야 해요. 병원에 가셔야 하는 기준입니다. 아침 강직이 2주 이상 매일 30분 넘게 지속된다면 정형외과나 류마티스내과 진료를 받아보셔야 합니다. 두 번째 전조 증상. 계단 올라갈 때는 괜찮은데 내려갈 때 무릎이 아프다면 연골이 닳기 시작했다는 경고입니다. 왜 내려갈 때 더 아플까요? 계단을 올라갈 때는 무릎에 체중의 약 3배 힘이 가해집니다. 그런데 내려갈 때는요? 체중의 57배 힘이 가해집니다. 70kg인 분이라면 무릎에 35만 500kg의 힘이 실리는 거예요. 이 힘을 연골이 받아주는 건데 연골이 닳아있으면 뼈끼리 부딪히면서 통증이 생기는 겁니다. 연구 결과를 보면요. 미국 스포츠의학 저널에 실린 연구에 따르면 계단 하강 시 무릎 통증은 초기 관절염에 가장 민감한 지표 중 하나입니다. 국내 분당서울대병원 연구팀도 계단 하강 시 통증이 무릎 관절염 조기 발견의 중요한 단서라고 발표했습니다. 실제 사례입니다. 64세 남성분이 등산은 잘 하시는데 내려올 때만 무릎이 시큰거린다고 하셨어요. 올라갈 때는 괜찮으니까 괜찮은 거 아니냐고 생각하셨대요. 1년 후 검사해보니 무릎 안쪽 연골이 절반 이상 닳아 있었습니다. 자가 테스트 방법입니다. 계단 34층을 천천히 내려가 보세요. 무릎 안쪽이나 앞쪽이 시큰거리거나 뻐근하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뚝 소리가 나면서 아프면 더욱 주의하셔야 해요. 병원에 가셔야 하는 기준입니다. 계단 내려갈 때마다 통증이 있고 이게 2주 이상 지속된다면 반드시 검사를 받아보셔야 합니다. 세 번째 전조 증상. 무릎에서 뚝뚝 또는 사각사각 소리가 난다면 연골 표면이 거칠어졌다는 신호입니다. 왜 소리가 나는 걸까요? 건강한 연골은 표면이 매끄럽습니다. 유리처럼 반들반들해서 뼈가 부드럽게 미끄러지듯 움직이죠. 그런데 연골이 닳기 시작하면 표면이 거칠어집니다. 샌드페이퍼처럼 까슬까슬해지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무릎을 구부리거나 펴면 뼈 표면이 마찰을 일으키면서 소리가 나는 겁니다. 연구 결과를 보면요. 영국 리즈 대학교 연구팀에 따르면 무릎에서 나는 소리염 발음과 무릎 관절염 발생 위험을 예측하는 지표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소리와 함께 통증이 동반되면 관절염 가능성이 3배 이상 높아진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서울대병원 연구에서도 무릎 소리가 연골 손상 정도와 관련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 사례입니다. 58세 여성분이 앉았다 일어날 때마다 무릎에서 뚝 소리가 났다고 합니다. 아프지는 않아서 신경을 안 쓰셨대요. 그런데 3년 후부터 통증이 시작됐고 검사해보니 연골이 상당히 손상돼 있었습니다. 자가 테스트 방법입니다. 의자에 앉으셨다가 천천히 일어나 보세요. 무릎에서 소리가 나는지 확인해 보세요. 소리만 나고 아프지 않으면 당장은 괜찮을 수 있습니다. 소리와 함께 통증이나 뻣뻣함이 있으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병원에 가셔야 하는 기준입니다. 소리와 함께 통증, 붓기, 뻣뻣함 중 하나라도 동반된다면 검사를 받아보셔야 합니다. 네 번째 전조 증상.
허리가 아프다가 다리까지 저려온다면 디스크나 협착증이 진행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왜 다리까지 저릴까요? 허리에는 척추뼈 사이로 신경이 지나갑니다. 이 신경이 다리까지 연결돼 있어요. 디스크가 튀어나오거나 척추관이 좁아지면 이 신경을 누르게 됩니다. 신경이 눌리면 그 신경이 담당하는 부위에 통증과 저림이 나타나는 거예요. 정원에 물 주는 호스를 생각해 보세요. 호스 중간을 밟으면 끝에서 물이 잘 안 나오잖아요. 그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연구 결과를 보면요. 미국 척추외과 Q&ASS에 따르면 허리 통증과 함께 다리 저림이 동반되는 경우 디스크 탈출증이나 척추관 협착증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서도 60대 이상 척추관 협착증 환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실제 사례입니다. 67세 남성분이 처음에는 허리만 아프셨대요. 몇 달 지나니까 엉덩이가 저려오고 그 다음에는 허벅지, 종아리까지 저려오셨습니다. 조금만 걸어도 다리가 저려서 멈춰야 했고 결국 척추관 협착증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자가 테스트 방법입니다. 허리 통증이 있을 때 누워서 다리를 쭉 들어 올려 보세요. 다리를 45도 이상 올렸을 때 허리나 다리가 당기거나 저리면 디스크 문제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10분 정도 걸었을 때 다리가 저려서 쉬어야 한다면 협착증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병원에 가셔야 하는 기준입니다. 허리 통증과 함께 다리 저림이 2주 이상 지속되거나 걷다가 자주 쉬어야 한다면 반드시 척추 전문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보셔야 합니다. 5번째 전조 증상. 운동 후 근육통은 정상이지만 관절 통증이 48시간 이상 지속된다면 이미 관절에 손상이 생겼다는 경고입니다. 정상적인 근육통과 관절 손상의 차이가 뭘까요? 운동하고 나서 근육이 뻐근한 건 정상입니다. 이건 지연성 근육통이라고 해서 2448시간 지나면 자연스럽게 사라집니다. 근육이 회복되면서 더 강해지는 과정이에요. 그런데 관절 통증은 다릅니다. 관절이 아프다는 건 연골이나 인대, 활액막에 문제가 생겼다는 뜻입니다. 이 통증이 48시간이 지나도 안 사라지면 관절 내부에 염증이나 손상이 생긴 겁니다. 연구 결과를 보면요. 미국 스포츠의학회 ACSM에 따르면 운동 후 관절 통증이 48시간 이상 지속되면 과사용 손상 오버리즈, 인저리의 신호로 봐야 합니다. 국내 스포츠의학과 연구에서도 60대 이상에서 운동 후 관절 통증이 이틀 이상 지속되면 운동 강도나 방법을 수정해야 한다고 권고합니다. 실제 사례입니다. 63세 남성분이 등산을 다녀오시면 무릎이 34일씩 아프셨대요. 원래 운동하면 아픈 거 아니냐고 생각하고 계속 등산을 다니셨습니다. 1년 후 무릎 연골이 심하게 닳아서 인공관절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자가 테스트 방법입니다. 운동하신 후 관절 부위가 얼마나 오래 아픈지 기록해 보세요. 24시간 이내에 사라지면 정상입니다. 2448시간 사이면 운동 강도를 좀 낮추시는 게 좋습니다. 48시간 이상 지속되면 그 운동은 현재 몸 상태에 맞지 않는 겁니다. 병원에 가셔야 하는 기준입니다. 특정 운동 후 관절 통증이 48시간 이상 지속되고 이런 일이 반복된다면 반드시 전문의 상담을 받으셔야 합니다. 자, 이제 예방과 관리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걷기입니다. 60대 이후에 가장 좋은 운동은 무엇일까요? 단연코 걷기입니다. 걷기는 관절에 부담이 적으면서 근력과 심폐 기능을 모두 유지해주는 최고의 운동이에요. 과학적 근거를 말씀드릴게요. 미국 관절염 재단에 따르면 규칙적인 걷기 운동이 무릎 관절염 환자의 통증을 줄이고 기능을 개선한다고 합니다. 하루 30분, 주 5회 걷기가 관절염 진행을 늦추는데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국내 분당 서울대병원 연구에서도 중등도, 강도의 걷기가 무릎, 관절염 환자에게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운동이라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실천 방법입니다. 첫째, 반드시 평지에서 걸으세요. 산이나 언덕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둘째, 하루 30분이 목표입니다. 한 번에 30분이 힘드시면 15분씩 2번 나눠서 걸으셔도 됩니다. 셋째, 속도는 숨이 살짝 찰 정도, 옆 사람과 대화할 수 있는 정도가 적당합니다. 넷째, 쿠션이 좋은 운동화를 신으세요. 슬리퍼나 샌들은 절대 안 됩니다. 다섯째, 운동 전으로 5분씩 스트레칭을 하세요. 두 번째, 사회적 활동입니다. 관절 건강과 사회적 활동이 무슨 관계가 있냐고요? 굉장히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사회적 활동이 줄어들면 움직임이 줄어들고, 움직임이 줄면 근육이 약해지고, 근육이 약해지면 관절의 부담이 커집니다. 또한 사회적 고립은 우울증과 연결되고, 우울증은 통증 감수성을 높입니다. 같은 정도의 관절 손상이라도 우울한 분이 더 아프게 느끼신다는 거예요. 과학적 근거입니다. 영국 의학 저널 BMJ에 실린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 활동이 활발한 노인이 관절염 증상을 덜 느끼고 신체 기능도 더 좋다고 합니다. 국내 연구에서도 사회 활동이 적은 어르신이 관절염으로 인한 일상생활 장애가 더 크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구체적인 실천 방법입니다. 첫째, 일주일에 최소 23번은 집 밖으로 나가세요. 둘째, 경로당이나 복지관 프로그램에 참여해보세요. 셋째, 친구분들과 정기적으로 만나는 약속을 잡아보세요. 넷째, 걷기 모임에 참여하시면 운동과 사교 활동을 동시에 하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새로운 학습입니다. 이게 관절과 무슨 상관이냐고요? 직접적인 관계는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면 뇌가 활성화되고, 뇌가 활성화되면 움직임에 대한 의욕이 생깁니다. 또한 새로운 활동을 위해 외출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몸을 움직이게 됩니다. 과학적 근거입니다. 미국 노화연구소의 NIA에 따르면 인지활동이 활발한 노인이 신체 활동도 더 활발하다고 합니다. 뇌와 몸은 연결되어 있어서 뇌가 건강하면 몸도 더 건강하게 유지된다는 거예요. 국내 연구에서도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어르신이 그렇지 않은 분보다 신체 기능이 더 좋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실천 방법입니다. 첫째, 스마트폰 사용법을 배워보세요. 손가락 운동도 되고 가족과 연락하기도 편해집니다. 둘째, 악기를 배워보세요. 하모니카, 오카리나 같은 작은 악기도 좋습니다. 셋째, 외국어 한두 마디씩 배워보세요. 넷째, 복지관이나 평생교육원의 강좌에 등록해보세요. 네 번째, 음식입니다. 먹는 것이 관절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어떤 음식을 드시느냐에 따라 염증이 줄어들 수도 있고 늘어날 수도 있어요. 과학적 근거입니다. 하버드대 연구에 따르면 지중해식 식단 생선, 올리브 오일, 채소, 견과류 위주의 관절염 환자의 염증 수치를 낮추고 통증을 줄이는데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반면 가공식품, 튀김, 설탕이 많은 음식은 염증을 악화시킵니다. 국내 연구에서도 오메가-3 지방산 등 푸른 생선의 많음을 충분히 섭취하는 어르신이 관절염 증상이 덜하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관절에 좋은 음식입니다. 등푸른 생선 고등어, 삼치, 꽁치, 연어 일주일 23회, 녹황색 채소 시금치, 브로콜리, 당근 몇 끼니, 콩과 두부 매일, 견과류 호두, 아몬드 하루 한 줌, 칼슘 식품 우유, 멸치, 치즈 매일. 줄이시면 좋은 음식입니다.
튀긴 음식 -월 12회 이하. 가공 육햄, 소시지 가급적 피하기. 단 음식 과자, 음료수 최소화. 짠 음식 싱겁게 드시기. 술 가급적 피하거나 소량만. 5번째 숙면입니다. 잠이 관절과 무슨 관련이 있냐고요? 잠자는 동안 우리 몸에서 회복이 일어납니다. 낮 동안 손상된 연골, 근육, 인대가 밤에 수면 중에 회복되는 거예요. 잠을 못 주무시면 이 회복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또한 수면 부족은 염증 수치를 높이고 통증 감수성도 높입니다. 같은 정도의 손상이라도 잠을 못 주무신 분이 더 아프게 느끼시는 거예요. 과학적 근거입니다. 미국 수면학회 ASM에 따르면 수면 부족이 만성 통증을 악화시키고 관절염 증상을 더 심하게 만든다고 합니다. 국내 연구에서도 7시간 이상 수면하는 어르신이 관절 통증 호소가 적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실천 방법입니다. 첫째, 밤 1011시 사이에 주무시는 게 좋습니다. 둘째, 78시간 수면을 목표로 하세요. 셋째, 자기 전 이 시간은 핸드폰이나 TV를 피하세요. 넷째, 저녁 식사는 가볍게 자기 3시간 전에 마치세요. 다섯째, 카페인은 오후 2시 이후에는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여섯째, 관절이 편한 자세로 주무세요. 옆으로 누우실 때 무릎 사이에 베개를 끼우시면 허리 부담이 줄어듭니다. 자, 이제 오늘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흔한 오해 3가지입니다. 첫째, 나이 들면 원래 아픈 거다 아닙니다. 방치하면 악화될 뿐입니다. 둘째, 운동을 많이 하면 좋다 잘못된 운동은 오히려 해가 됩니다. 셋째, 좋아지면 예전처럼 해도 된다 아닙니다. 평생 관리가 필요합니다. 전조 증상 5가지입니다. 첫째, 아침에 30분 이상 관절이 뻣뻣함. 둘째, 계단 내려갈 때 무릎 통증. 셋째, 무릎에서 뚝뚝 소리 통증. 넷째, 허리 통증 후 다리 저림. 다섯째, 운동 후 관절 통증이 48시간 이상 지속. 실천법 5가지입니다. 첫째, 평지에서 하루 30분 걷기. 둘째, 사회적 활동 유지하기. 셋째, 새로운 것 배우기. 넷째, 생선, 채소, 견과류 위주 식단. 다섯째, 밤 11시 전 취침, 7시간 이상 수면. 여러분, 건강은 혼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건강하셔야 가족들이 행복합니다. 여러분이 아프시면 자녀분들이 걱정하시고 손주들이 슬퍼합니다. 건강하게 오래 사시는 것. 그게 여러분 자신을 위한 것이기도 하고 가족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걸을 수 있어야 손주들이랑 놀아주실 수 있습니다. 움직일 수 있어야 여행도 다니실 수 있습니다. 지금 시작하시면 됩니다. 70대여도 80대여도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이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젊은 날입니다. 오늘 딱 한 가지만 실천해 보세요. 내일 아침에 눈 뜨시면 바로 일어나지 마시고 3분만 스트레칭 해보세요. 그 3분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뭘 먼저 시작하시겠어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나는 내일부터 평지 걷기 시작한다. 나는 오늘 밤부터 11시 전에 잔다. 나는 등산 대신 공원 산책으로 바꾼다. 어떤 것이든 좋습니다. 여러분의 다짐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도 읽어보고 응원해 드릴게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주변에 무릎이나 허리 불편하신 분 계시면 이 영상 꼭 공유해 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척추관 협착증에 대해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10분 걷다가 쉬어야 하시는 분들, 다리가 저려서 고생하시는 분들을 위한 영상입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 보내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